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올해 1, 4분기 어닝콜 때 4월 달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앞으로 한 12개월 동안 전 세계가 경기 후퇴기를 맞게 될 것이다. 리센시오 그러니까 경기 후퇴를 맞게 될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시 경제적으로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우선은 그 소식에 크게는 관심이 없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금리 인상을 건너뛸 거다 뭐 이런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중요한 뉴스는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죠. 우선 역사적인 대단히 이렇게 큰 폭으로 막 상승하는 이런 이유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도 좀 될 것 같은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차에 등극을 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1분기에요? 네, 1분기에 이야.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차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뭘 없애는 거냐면 전기차는 마이너리티다. 아직 머저리티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내연기관을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기차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이 되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머저리티가 되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팩트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차가 가장 분기별 기록으로 볼 때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이거를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한 8월쯤에 얘기를 했어요. 곧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될 거라 했을 때 또 많은 사람이 비웃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왜 되지 못했냐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프로덕션 캐퍼시티가 그 정도 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런 프로덕션 캐퍼시티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좋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시면 26만 7,200대가 팔렸는데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거죠. 2위는 여러분 여전히 이 토요타의 코롤라예요. 이 토요타의 코롤라의 여러 가지의 버전들인데 하이브리드죠.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팔리는 거고 역시 토요타가 또 3등을 하고 있고 역시 토요타가 4등을 하고 있고 역시 토요타가 5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타 힘이 여러분 무시 못할 수 있는 엄청난 사실.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타는 근데 하이브리드에 목숨 걸었다가 이번에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법을 바꾸면서 하이브리드를 전기차로 치지 않기로 하면서 이 토요타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의 시대는 저무는 거고 테슬라의 시대가 온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테슬라의 모델 Y가 이 토요타를 꺾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투자자들이 이제 전기차의 시대, 테슬라의 시대를 믿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저는 하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국 소식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선 애플도 자꾸 탈중국 해가지고 인도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애플에서 생산되는 전체 총량의 95%가 아직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이 5% 정도가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 정도에서 조금 생산되고 있는 건데 물론 조금씩 무게 중심을 옮기겠지만 애플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4월달 어닝콜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쓰라리면 애플은 난리가 난다.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들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애플이 더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도 CEO도 뭐냐면 중국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어떤 분할 이런 경제에 대해서 우선은 기업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투자자들이 보기에 그냥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에 갔죠. 중국에 가서 방문하는 동시에 뭐가 나왔냐면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맞아요. 여기에 대한 티저가 나왔고 아직은 이건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테슬라에서는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당장 내일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상하이 공장이 4월 달에 휴가에 들어갔어요. 세팅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프로덕션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지금 모델 3 좀 보시면 그 다음 장까지 한번 보시면 볼까요? 조금 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스포티해집니다.
뭔가 스포티해지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변하는 거고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모델도 몇 개 없는데 지금까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이 모델 Y, 모델 S, 그 다음에 X하고 뭐 이런 것밖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없어서 모델 2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선 모델 2가 나오기 전에 모델 3의 새로운 신형 모델이 처음으로 2017년 나온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다 그래요. 2017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 모델 3가 또 대량 생산된다라면 대단히 저는 프라이스 워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커팅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강조해왔던 것 테슬라가 광고를 해야 된다. 그쵸. 근데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광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베스터 데이 때 광고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모델 3가 즉 광고를 타고 새롭게 확산이 된다라면 지금 생산량 프로덕션 캐파시티는 충분하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모델 3도 모델 Y만큼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소식들에 대해서 저는 투자자들이 대단히 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아도 만약에 지금 돈이 있어서 모델 3를 살까 모델 Y를 살까 하면 모델 Y를 당연히 사죠. 모델 Y가 훨씬 더 이러한 더 좋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모델 3의 신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디자인도 그쵸. 조금 그러면 사람들 관심이 생기겠죠. 욕심도 생기고 뭔가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를 구입을 하려고 다른 브랜드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테슬라 모델 3로 올 수 있고 여기에 적절한 수준의 광고까지 나온다라면 그리고 또 테슬라가 또 했던 것이 이번에 타일랜드도 진출을 했고 아직까지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이런 시장을 하나하나 넓혀가고 있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테슬라의 어떤 프로덕션 캐파시티의 증가와 그거와 함께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여기에 신 모델은 아니지만 모델 3가 거의 신 모델처럼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나온다라는 부분이 저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봤던 것처럼 모델 3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차가 1위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Y가. 그 탄탄한 2, 3, 4, 2부터 5위를 쓰고 있는 이 토요타를 이겼다라는 것 눌렀어요. 이건 대단히 큰 역사적인 어떠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200를 넘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다시 플럭투에이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상향 방향으로 지금 우선은 투자자들의 이런 마음속에 있었던 회의론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다라는 줄어들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청신호가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0를 돌파한 테슬라의 주가 왜 그럴까? 이유를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일단은 모델 Y가 1분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카가 됐고 그 다음 중국 쪽에 일론 머스크가 가서 또 중국과의 관계를 뭔가 유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제스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이제 모델 3가 뭔가 좀 새롭게 변해서 나올 것이다. 신차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훨씬 이뻐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이미지 그러게요. 보시면 뭔가 좀 더 날렵해졌네요. 눈 부분도 되게 날렵해졌고 날렵해졌어. 전체 이 곡선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꼭 마치 높이가 낮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그러니까 약간 받거든요. 스포츠카 같은 네, 느낌?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스포티해졌다라는 부분에서 디자인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이번에 리칸 총리라든지 중국의 고위층들하고 만나면서 일론 머스크가 FSD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FSD 같은 경우 한국에 나오지 않고 FSD가 지금 유일하게 되는 것이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차들이 대단히 테슬라가 많은데 여기에 FSD까지 중국에서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여기에는 서비스 요금이 차징되잖아요. 한 번에 목돈으로도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 다달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서비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이것 또한 청신호죠. 물론 근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테슬라만의 의지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구글이 지도 데이터 하는데
있는데 이 국가 안보의 때문에, 이유 그렇죠. 때문에 구글 지도에 대한 이 허가를 안 해준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FSD 게 같은 있을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허가해 주냐라는 부분에서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뉴 모델을 쓰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뭐 또 많은 저희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 할 때 그런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 모델이 약간 정체되어 있다. 네, 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쉽다. 네. 이런 월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걸 때마침 모델 3 새로운 버전으로 딱 뭔가. 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이지만 그렇죠. 테슬라는 이거를 라인으로 옮겨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정도 속도라면은 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델 3의 뉴 모델이 생산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3,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그쯤 되면은 또 광고도 할 거고 그래서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모델 3가 의미 있는 성과를 뉴 모델 3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뉴 모델 3가 언제쯤 또 완성된 모델이 언제 공개될지 또 실제로 출시되는 건 언제일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런 상황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중에 아이퍼님 반갑습니다. 아이퍼님 오셔가지고 반갑고요. 고랜드님이 좋아요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누르셨죠? 자, 그리고 고랜드님 전 세계 판매일이 모델 Y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모델 Y뿐만 아니라 모델 3 뉴 모델도 많이 팔려서 이 세계 탑 셀링 카 탑 5 안에 모델 Y도 있고 모델 3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주가도 더 반응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는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